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2013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되면서 최근에 접수를 마감한 각 대학의 이 재외 국민 전형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을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시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략을 잘 세운다면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수시 지원 6회 제한을 여러분들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여러분과 함께 똑똑한 전략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저희 프로그램 수험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조은 선생님,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할까요? 네, 오늘은 입시불패 2013 여름방학 학습 전략을 주제로 할 겁니다. 자, 여름방학을 맞아서 역전의 용사가 되겠다는 수험생을 위해서 점수를 전략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학습 전략,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특강을 준비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우리 학생들에게 앞서가는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수입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남형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말이 끝났다고 놀고 있는 친구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지금은 놀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다가올 여름방학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요. 학년별, 수준별로 정확한 어떤 학습 포인트를 잡으셔갖고 의미 있는 방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고서 마음 편히 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저희도 7월 한 달간 여름방학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오늘부터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이죠. 수시 전략, 그리고 여름방학 학습 전략,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 1대1 첨삭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16일부터인데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입학사정관제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출연해서 바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1대1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바로 여름방학 특집,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기말고사 끝내고 나서 혹은 기말고사를 치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그 직을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와 함께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기말고사 끝나고 놀지 마시고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학 상담에 목마른 분들을 위해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바로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시로 또 수정이 가능하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 전화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전국의 많은 지역으로 확대돼서 이번 주부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께서 그동안 진학과 관련해서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치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일까지는 앞으로 지금 37일 정도가 남아있고 수능까지는 121일이 남아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서 우리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전의 용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시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분들만 아니라 바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은 바로
숨어있는 황금의 날, 여러분들을 위한 날을 네. 찾는 연습인데요. 자,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여름방학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이 시간 주의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입시불패 2013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은요, 여름방학의 어떤 공부 방식에 대해 좀 점검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 고3 친구들은 마지막 방학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친구들은 두 번째 이제 방학이고요. 고1 친구들은 첫 번째 방학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 성적대에 맞는 계획을 정확히 세워갖고 좀 더 가치 있는 방학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울 때는요, 아시겠지만 시간에 대한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볼 땐 나쁜 케이스랑 좋은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쁜 예죠. 날짜를 보통 잡을 때 이제 나쁜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잡는 거죠. 4주 정도, 다시 말하면 4주 정도, 30일이죠. 30일 정도를 여름방학 계획으로 잡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자, 가만히 이렇게 잡은 친구들의 어떤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에 뭐 할까요? 당연히,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네. 아시겠지만 또 2주차에는 뭐 할까요? 자,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욕심을 많이 낸 과목도 있고요. 또 어떤 과목을 빼먹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네.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계획이 틀렸구나라는 어떤 수정 보완이 필요하겠죠. 네. 그 재밌는 거는 여름방학 3주차가 되면 네. 아시겠지만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가족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도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너무도 기대가 큰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 딱 재밌게 네. 놀다 오고요. 그 여파가 그대로 4주차까지 가겠죠. 그럼 4주차가 딱 되니까 이런 걸요. 다음 주에 보니까 벌써 개학입니다. 개학이다 보니까 계획을 세웠고 시행착오를 했고 놀다 보니까 다음 주에 개학이에요. 그럼 친구들은 보통 어떻죠? 공부가 싫어지고 이제 네네. 대충 보내다가 2학기 때 정말 엄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런 네.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 방학을 네. 보내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겨울방학에 비해서 여름방학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그려드린 예를 잘 보시고 기간을 늘려갖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쁜 예는 제가 4주라고 했는데 네. 그럼 좋은 예는 몇 주냐면요. 좋은 예는 아시겠지만 한 70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여름방학으로 배가 할당할 수 넘는데요?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보통 보시면 딱 보면 숫자를 보면 배가 방학이 넘습니다. 30일밖에 안 되는데 네. 70일 동안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보이지만 잘 보시면 시간이란 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간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한 친구가 7월 10일 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 종료인데요. 기말고사 종료. 그럼 이 시점부터 이제 아이들은 보통 뭐 하죠? 이제 수행 평가를 하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말고사가 종료가 되고 나서 이때부터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기말고사가 종료되는 시점,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끝난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끝날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할 거는 기말고사 종료부터 하루 이틀 푹 쉰 다음에 바로 이제 뭐 한다? 여름방학에 대한 준비를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시겠지만 일반적 아이들이 7월 25일 정도에 방학을 하기 때문에 자, 이 7월 25일까지 다시 말하면 기말고사 종료와 7월 25일 실제 방학이죠. 그렇죠. 방학식입니다. 네. 방학식을 하기 전까지 무려 보름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쁜 케이스를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2주의 시간, 보름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쁜 케이스 4주로 끝내는 친구들은요. 1주차에 계획을 세우고 2주차에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 계획, 다시 말하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시행착오를 조절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서 실제 방학식부터 온전하게 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공부하면 이제 8월이죠. 8월. 네. 자, 8월 25일 정도에 어떤 게 벌어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니까 8월 25일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학식이 됩니다. 개학식이. 네. 개학식이 되면 이 친구들은 온전히 30일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온전히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8월 25일 개학과 함께 방학의 스케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능 중심성을 잃고 자꾸 학생부 중심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핑계를 많이 댑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방학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긴 시간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듯이 8월 25일부터 제가 볼 때는 9월 20일까지는 다시 말하면 9월 20일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소위 말해서 중간고사 대비죠.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가기 시작이죠. 중간고사 대비의 시작 전까지는요. 의외로 굉장히 학교가 한가합니다. 어떻게 한가할까요? 수행평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과제가 많나요? 진도의 부담이 느껴지나요?
학교 행사가 그때 있나요? 축제가 그때 있나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긴 분명히 학기 중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학생들이 개인 공부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과목을 벌충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도 충분히 수능의 중심성, 자기의 어떤 학습 구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케이스의 친구들은 총 30일인데 이런 식으로 허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하는 게 별로 없는 거고요. 잘된 계획을 짠 친구들은 기간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70일, 거의 2배 반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방법, 기간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예. 학년별로 좀 그렇죠. 나누어서 여름방학에 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자, 학년별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공히 말씀드리면요. 항상 여름방학을 잘 보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현재 위치한 학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학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변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학년 친구들 보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 자, 1학년 친구들은 뭘 준비한다고 했죠? 1학년 현재 스코어를 보지 마시고 2학년 때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보세요. 2학년 때 먼저 뭐가 갈라집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연계, 인문계. 그렇죠. 계열이 나누게 됩니다. 소위 말해 쉽게 말하면 그냥 이과라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문계는 문과라고 하는데 이런 계열이 갈라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현재 고1 친구들은요. 계열이 갈라지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사실상 탐구 과목입니다. 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를 볼 거고요. 인문계는 사회 탐구를 볼 텐데 많은 친구, 특히 자연계를 갈 친구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연계를 가는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탐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난 지금부터 과학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직 계열이 쪼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친구가 지금 과학을 준비하고 사회를 준비한다고 해서 사회는 총 10과목이고요. 과학 탐구는 총 8과목입니다. 거기서 2과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해 수능에서 보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연계를 간다고 해도 물리를 택할지 화학을 택할지 생물을 택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중간에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탐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는 탐구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미리 투자하기보다는 1학년 때는 이러한 2학년의 흐름 때문에 탐구에 대해 약간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1학년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언어, 수학, 외국어. 지금 고2 때부터는 바뀌죠. 그렇죠? 국어, 영어. 그렇죠. 수학, 그다음에 영어로 바뀌는 이 세 과목에 대한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부모님들이 국영수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상 탐구에 대한 변화는 향후에 어떠한 자기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국영수의 의미는 절대 희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1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너무나 많은 과목을 하기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어떠한 빈도 높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요. 자, 방학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 보통 중상위권 친구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배웠을 때가 플러스가 되는 건데 가만히 보세요. 아마 9월 달에 당장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방학 끝나고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볼 텐데 재밌는 거는 9월, 11월 다시 말하면 선행을 한 친구들은요. 9월, 11월 성적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행을 했는데 내가 선행한 부분이 9월, 11월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향후에는 성적이 오를 거야. 이런 식의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9월, 11월에 배웠던 건 이미 이전에 배웠던 건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친구가 방학 때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것이 진도가 끝나고 또 다른 범위의 선행이 들어가면 지금 선행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성적이 위치해서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파악하기 때문에 자연계를 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원의 전체적인 개괄적 정리까지는 선행이 필요하겠지만 절대로 지나치게 뭐 수투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의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는 실제 앞부분을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내지 마시고 오히려 선행에 투자할 어떤 시간이 있으시면 언어, 수학, 외국어에 균등감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1학년 친구들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2학년 친구들을 보시면요. 자, 2학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학년 하나를 뛰어넘어 보라고 했습니다. 자, 2학년 친구들은 3학년 상황에서 무엇이 벌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학년 당장 언니 오빠들 보세요. 지금 어떤 고민을 하나? 어떤 고민을 하죠? 자, 보니까 첫 번째 시간이 없어요라고 많이 합니다. 왜 시간이 없을까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12월 말까지가 1년이겠지만 수능은 11월 초에 봅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고 1년이 없는 건데 자, 시간이 왜 없을까요? 그냥 물리적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공부할 게 많죠.
예. 공부할 양이 늘어나고요. 고3이 되면. 두 번째 뭐냐면 실제 과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언어, 수학, 외국어, 이제는 탐구까지 모두 공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죠? 여기에 논술고사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면접고사 준비나 혹은 자기의 어떤 서류 준비에 대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내가 고3 때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면 고2 때 어떤 준비를 할지에 대한 흐름이 딱 파악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2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반드시 기억할 게 고3 때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2 친구들은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자, 저거죠. 계열별로. 그렇죠. 계열별로 반드시 대표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대표 과목. 대표 과목을 만든다. 자, 이 대표 과목은 여러분들 잘 정의를 모를 텐데요. 대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표 과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 제가 추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자, 자연계를 갈 친구들은 당연히 수학 중심이 맞겠죠. 수학이 어쨌든 입시에 큰 지형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문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혹은 영어 중 하나를 택해서 여기에 대한 대표 과목을 만들어서 자,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 수학 혹은 수학 영어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의 입시의 틀을 짜나가는 그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 거니까 2학년 때는 반드시 계열별 대표 과목 설정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 2학년은 어떻게 보면은 대입 제도가 확 변하는 맞습니다. 시기에 또 이제는 대학 입학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의 의미를 더욱더 좀 크게 와닿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1, 2학년들은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이제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3학년들인데 이 3학년이 어떻게 이제 학습 전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자, 일단은 방학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고3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실이 이 지점이면요. 이게 현재 자기 위치입니다. 현실이 이 지점이면 항상 여기를 보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를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본다는 건 뭐죠? 아직까지 고1, 고2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이 오를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막연한 기대. 그렇죠. 현실보다 자기는 여기를 본다. 뭐죠? 현실보다 아래를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해도 올라가지 않을 거야. 뭐하는 친구죠? 그렇죠. 포기를 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을 여기에 맞추고 포기를 여기까지 올려서 가장 적절한 패턴의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고3한테는 가장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보통 고3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공부를 좀 준비할 텐데 중요한 건 자기 성적의 100분위 성적과 표준 점수의 패턴을 본 다음에 내가 100분위를 이용해 갈 건지 표점을 이용해 갈 건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100분위라고 하는 것은 영역별 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아 점수화되지 않고요. 두 번째 아시겠지만 해당 영역의 전국 등수를 그냥 비율로 표시한 겁니다. 또 0에서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성적이 뽑혀지는 거고요. 반면에 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별 난도가 반영되어서 평균, 표준 편차가 반영된 성적 지표고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이 낮은 과목, 다시 말하면 어려운 과목을 잘 봤을 때 표점은 올라가는 거고요. 쉬운 과목은 잘 봐도 표점이 높게 나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을 평균으로 해서 수치상 200점까지 성적이 산출될 수 있는데 딱 마지막 걸 보시면 딱 보일 겁니다. 100분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100이지만 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산술적인 내용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100을 뛰어넘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보셔갖고 제가 샘플을 통해서 한번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적 A와 B가 있는데요. 성적 A의 친구 등급으로 보면 하나, 둘, 하나고요. 두 번째 친구는 둘, 하나, 둘인데요.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밑에 보니까 100분이 291 A 친구입니다. 상위 1.7%고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289로서 상위 2.6%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위 말해 A 친구들은 소위 말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100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B 친구는 사실상 약간은 좀 부족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게 표준 점수로 환산해 보니까 자, A란 친구는 2.4%가 나오고 B란 친구는 2.4%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100분위의 지표를 이용한다고 하면 A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겠지만 자, B란 표준 점수의 지표를 이용한다고 하면 A랑 B가 똑같은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뭐냐면 표준 점수의 원리가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중위권 대학들은 보통 100분위를 반영하지만 중상위권, 상위권 대학들은 모두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성적을 보시니까 중위권인가요? 상위권인가요? 충분히 상위권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 다시 말하면 인문계 상위권 친구들이 성적을 바라볼 때는 100분위를 보고 등급을 보지 마시고 표점을 보는 게 중요한데 가만히 보시면 표점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아이 친구 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93%인데 136이 나오고요. 영어는 99지만 사실상 100분위 차이가 6이 남에도 불구하고 표점 차이는 2점밖에 나지 않고요. 언어 같은 경우
경우에는 99지만 오히려 표준 같은 경우에는 4점 정도가 수학보다 부족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수학의 평균점이 낮다는 것이고 수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가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A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자, 아시겠지만 수학이 지금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수리 영역의 수원 단원 중에 취약 단원을 중심으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요. 아마 지금 성적들을 보니까 함수 관련 파트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함수 파트에 대한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 지금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 내용을 공부할 텐데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은 사실상 9월 모평의 결과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9월 모평 자체에서 미통기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출제되면 올해 수능은 아마도 미통기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 거고요. 네네. 9월 달에 미통기에 어떠한 큰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올해도 전형과 동일하게 평이하게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9월까지는 개념 중심으로 하시고 9월 이후에 평가원 문제의 형태를 보시고 조금 더 심화 과정까지 밟을지 아니면 기본으로 만족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랑 외국어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고 거의 네네. 만점에 가까운 99%인데요.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식의 친구들이 뭐하죠? 나중에 수학은 잘 보고 수학이 1이 나오고 언어가 2가 나오고 영어가 2가 나와버린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말할 때 뒤통수를 맞는다는 개념을 쓰는데요. 네, 네. 뒤통수를 치는 거는요. 못하던 걸 못 보면요. 그건 뒤통수가 아닙니다. 네네. 앞통수죠, 오히려. 근데 내가 평상시에 잘하던 거에서 실수를 하거나 못 맞추게 되면 바로 뒤통수가 되는 네. 거니까 예. 뒤통수를 치는 과목은 내가 잘하던 게 내가 항상 잘하던 믿었던 과목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꾸준히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 보니까 이 친구는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99다 보니까 표점이 144가 나옵니다. 그럼 학습법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애매한 성적대에 네네. 있는데요. 일단 언어랑 영어에 대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수학은 지금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유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어 같은 경우 지금 성적대를 보면 6월 모평의 결과가 지금과 같다면요. 독해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거니까 매일 근거 있고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 전 영역 고르게 자, 꾸준하게 일정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빈칸 문제에서 취약한 성적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꼭 두세 문제씩 꾸준히 언어를 이 언어적 이해를 목적으로 빈칸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실제 성적을 네네.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백분위와 표준 표준 점수의 점수. 네. 차이 그리고 그것을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네네.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네네. 두 친구들이 수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선생님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A 학생, B 학생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B 학생의 예우가 좀 더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 하지만 그래요? 또 수시로 본다고, 정시로 보면 그렇고요. 수시로 본다고 예. 하면 네네. A 학생이 등급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을 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A 학생이 B 학생보다 등급상 우위에 속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요. 수시 모집에서 A 학생은 언수의 등급합 4가 확보되기 때문에 네네. 주요 대학의 일반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B 학생은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리에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 다른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수학에 비해 오르기 쉽기 때문에 열심히 네. 공부하시되 만약에 지금 패턴을 유지한다고 하면 수학의 100분위의 어떤 높음을 이용해서 네네. 서강대처럼 100분위의 등급합, 100분위 합을 이용하는 그런 대학인데요. 네네네. 이 친구가 지금 100분위 합을 섞어보니까 189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서강대는 우선 선발 조건이 188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충족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100분위를 이용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학년별 이렇게 학습 전략 그리고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 네. 케이스를 가지고 A, B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제 100분야 표준 점수를 통해서 이제 유불리를 좀 비교를 했는데 상당히 네. 좀 좋은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과연 정말 공부를 잘한 우리 네. 선배들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한 수험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최지원 학생이 전하는 여름방학 관리법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 여름방학. 여름방학만 잘 보내도 합격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요. 철저한 계획과 맞춤 공부법으로 합격의 영광을 얻은 연세대학교 최지원 학생의 비법을 들어봅니다. 드디어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다가오는 수시 모집과 수능을 대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양의 여름방학 관리법 하나.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라. 평소 효과적인 시간 관리로 성적을 유지했다는 최지원 양. 여름방학에는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름방학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스케줄러 짜기, 두 번째는 언수의 과목을 하루에 모두 공부하기, 세 번째는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케줄러를 쓸 때 내가 그 항목을 완수했는지 아니면 다 완수 못했는지 부분으로만 완수했는지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있어서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기 때문에 언수의 과목을 하루에 모두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언어 1시간, 영어 2시간, 언어 조금 더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목표를 잡기보다는 구체화하여 자신의 학습 진도를 얼마나 나갔는지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지원 양의 여름방학 관리법 2. 영역법 공부법으로 부족한 점수를 보충하라. 수시 전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지원 양은 여름방학 동안 각기 다른 영역별 공부법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여름방학에는 언어와 수학, 외국어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언어에 있어서는 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문학은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어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기보다는 한 번 풀 때 제대로 정확히 의도를 파악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학에 있어서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파악할 때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풀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외국어는 단어는 꾸준히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어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전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s it is, 실제로, 동의어는 actually, in reality, in fact. 여기서 잠깐 외국어 영역 만점자 최지원 양이 전하는 영어 단어 외우기 노하우. Common, average.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단순히 영어와 한글 뜻을 외우는 것보다는 동의어와 수거를 외움을 통해서 문장에서의 쓰임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머리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단어를 읽음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어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지원 양의 여름방학 관리법 셋. 논술고사, 유형을 파악하라. 수시 일반 전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고사. 하지만 논술만 공부하기에는 수험생들의 여름방학은 짧기만 한데요. 지원 양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험 유형을 먼저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논술의 비중이 매우 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름방학 내내 논술에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수능 최종 등급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등을 활용하여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술 기출문제를 뽑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논술 기출문제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풀고 그것을 해설과 비교한다면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분 1초도 아까운 수험생들의 여름방학. 연세대학교 공신 최지원 양이 알려드린 맞춤관리법으로 남보다 빨리 합격에 다가서기 바랍니다. 네, 연세대학교 최지원 공신의 여름방학 관리법 잘 봤습니다. 네. 이 스케줄 짜는 법부터 그리고 영역별 공부 비법까지 수험생들에게 정말 확실한 조언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고3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효율성을 상당히 좀 추구해야 되는데요. 네. 특히 외국어 영역에서 공부 비법 중에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동의어하고 함께 외우다 보면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영어 단어 외울 것이 많은 학생들 네. 이 부분을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여름방학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아주 유용한 맞습니다.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2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시불패 2013 여름방학 학습 전략 알아보고 있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입시불패 2013 여름방학 학습 전략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남형주 선생님께서 어떤 전략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예, 첫 번째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사이를 잘 이해해서 자기 위치에 맞는 대학이 뽑고 있는 반영 비율을 잘 본 다음에 고민하라는 거였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보통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참 본인의 갈 길을 잘 압니다. 하지만 네, 보통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대책 없이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이 기회를 이용하셔갖고 이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내가 실제 현재 6월 5평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권에 있는 대학들의 어떠한 영역별 반영 비율을 반드시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게 실제적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상위권 네. 대학의 특성과 중위권 대학의 특성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위권 대학들 영역별 반영 특징입니다. 정시 기준이고요. 자, 공통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 점수를 지표로 활용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언수회를 균등, 다시 말하면 언어 30, 수학 30, 외국어 30을 반영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사회 탐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 과학 성적을 중심으로 우선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로 간다고 하고 수학과 우선 선발이 아니라고 해도 수, 외탐 중심의 선발 패턴이 올해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제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대학들의 특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상위권 대학과는 틀리게 백분위를 지표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거고요. 인문계의 특징은 수리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고요. 수리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들도 일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언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과학 탐구와 외국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상위권, 중위권마다 학습법이 틀려야 한다는 것은 명분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달라요. 이해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학생들의 성적 패턴을 보면서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알아볼까요? 네. 자, 이제 A랑 B의 친구를 좀 보면서 저희가 한번 좀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면요. A랑 B 친구가 있습니다. 먼저 성적을 보니까 성적의 결과값을 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언수의 백분위, 자, 중위권 자연계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언수의 백분위가 상위 25.5%고요. 수학, 외국어, 아까 제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비중이 좀 적고요. 수학, 외국어가 중위권 대학들은 크다고 했는데 수학, 외국어의 백분위가 146, 상위 27.5%니까 오히려 많이 반영되는 교과의 성적이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아하. 하지만 B를 보니까 B 친구는 언수회를 봤을 땐 32.5지만 수에만 딱, 다시 말하면 반영 비율이 네네. 높은 수에만 딱 보니까 상위 21.5라고 해서 A 친구랑 성적이 뒤집혀버립니다. 네. 그러므로 당연히 A의 학습법과 B의 학습법은 다른 것이 맞겠죠. 네. 자, A 친구의 학습법을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자, A 친구를 먼저 분석을 좀 해보시면요. 네네. 표점을 보고 백분위를 좀 봐야 될 텐데 가만히 보시면 표점 자체가 언어나 수학이나 외국어나 등급이 틀리고 백분위가 틀릴지라도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먼저 딱 보시면 지금 성적을 올릴 게 뭔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친구는 백분위로 간다. 백분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표냐면 실제 난이도가 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쉬운 과목일수록 한 네. 문제당 백분위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네. 오히려 수학 자체는 한두 문제 틀려도 백분위가 안 변하는데 네네. 언어랑 외국어는 사실상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한두 문제 틀렸을 때 문제 하나당 백분위가 크게 변하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수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소위 말해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언어랑 외국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나 언어의 비중보다는 외국어랑 탐구의 비중이 크니까 외국어랑 과학 탐구의 성적을 열심히 관리해서 백분위의 차를 높여내는 게 쉽게 말하면 한 3문제, 4문제만 더 맞춰도 실제 백분위가 8%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오히려 결정을 짓는 어떤 전략이 네네.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언어 같은 경우 지금 친구를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장점인 친구니까 네. 언어를 아예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언어는 꾸준히 관리해야 돼. 나중에 언어 영역의 비율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를 들면 뭐 가톨릭대나 단국대 네.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20% 반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대학을 꼭 써보는 것이 오히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성적 패턴 B를 보이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자, 될까요? B 학생 성적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그 자연계 친구니까 언어가 5등급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수리와 외국어 마찬가지입니다. 네. 언어도 뭐 반영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항상 언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수학이랑 외국어랑 탐구의 어떤 변수가 크기 때문에 네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영 교과 하나가 줄게 되면 나머지 3개의 영역의 평균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절대 하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좋은데 언어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3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간단해 보이고요. 문항수가 많은 거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아하. 문학 파트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네. 실제 맞출 수 있는 문항수가 많은 EBS 교재를 활용해서 네. 자, 산문 문학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실제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EBS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실제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백분위의 변화가 심한 외국어 탐구에 대한 적극적 학습을 했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적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학생의 패턴, 성적 네네, 패턴을 맞아요. 보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내가 A형이다, 내가 B형이다, 이렇게 네.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중위권 학생들은 이게 선택과 집중을 그렇죠. 잘하는 것을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 확실하네. 네. 자, 그렇다면 수시 지원 전략은 좀 어떻게 또 달리 짜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성적을 가만히 보시면 그 두 친구의 특성이 보입니다. A 친구부터 보시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언어 3등급이 나오고 아마 탐구 성적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탐구에 대한 일정 부분 성적대가 나오고 또 수리, 가형과 외국어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수능 최저를 요구해서 3등급 2개 정도의 성적을 요구하는 가톨릭 대학이나 한양대 에리카에 적극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성평가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 친구를 보시면 이 친구는 장점을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영어가 일단 다른 친구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언어가 취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적성평가를 본다고 해도 언어의 비중이 적고 수학이나 영어의 비중이 있는 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대의 특성상 적성평가 문제에서도 영어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히려 자, 외국어 성적의 특기를 살려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수시로 적성평가 전형에 지원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마 이제 공부법이나 지원 전략을 짜기 전에 예. 본인의 그 성적에 대한 패턴 분석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입니다. 네. 나는 뭐가 등급이 안 나와. 그냥 네네.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어떤 점수를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명확하게 네, 짚어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여름 방학을 앞두고요. 예. 어떤 문제로 가장 큰 고민을 하는지 궁금한데 그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현상이 있다면 예. 여름 방학 즈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존에 안 쓰던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네.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런 예. 고민을 하는데 효율성을 따질 때 아이들이 가장 패착을 두는 게 뭐냐면 특정 과목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문과 친구들은 수학을 포기하려고 하고요. 자연계 친구들은 언어를 포기하고 다른 거에 집중해서 다른 성적으로 한번 대학에 가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고민할 때 일단은 실제 데이터의 결과값을 보고 얼마나 약간의 위험한 행동인가, 얼마나 위험성 있는 건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표를 보시면서 한번 실제 4개를 다 반영하는 대학과 3개만 반영하는 대학의 어떠한 평균점의 차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2개의 화면을 보여줄 건데 지금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은 다 동일 수준의 대학과 동일 수준의 학과입니다. 똑같은 레벨로 보시면 되는데 자, A대학 B학과는 언수 메탐을 다 보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분위를 보니까 자, 중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수학이 반영 비율이 적을 뿐더러 수학 합격자의 수학의 평균 100분위를 보니까 68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 외국어 탐구 성적을 89, 83, 92 정도로 맞춰갖고 이제 외탐 중심으로 성적을 짠 다음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수학을 최대한 활용한 건데요. 자, 똑같은 레벨의 똑같은 과인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 대학은 같은 경쟁 대학에 비해 하나를 보지 않습니다. 수학을 보지 않는다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언어가 92, 외국어 87, 탐구 94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수학 자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언어, 외국어, 탐구의 성적의 지표를 보니까 사실상 언어도 3%가 높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아예 반영 안 하니까 비교가 안 되고요. 영어도 4%가 더 높고요. 탐구도 2%가 더 높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레벨의 대학을 가는 건데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언어, 외국어, 탐구 성적을 소위 말해 깎아먹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성적보다 좋지 못한 대학을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한 과목을 줄이면 그만큼 나머지 3과목에 대한 표점이 올라가는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대신 단원별로 공략을 해갖고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자, 언어를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면요. 자, 아시겠지만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5등급, 6등급, 7등급 대의 아이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등급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소위 말해 중위권 대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3등급 후반이나 아니면 4등급 초반까지만 끌어올린다고 하면 괜찮아집니다. 굉장히.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통 이제 인문계 아이들이 스포를 많이 하는데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제의 패턴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인문계 중위권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학 30문제 가운데 3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30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7개나 8개만 본인이 풀 수 있으면 등급이 3등급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7개, 8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단원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있는데 자 파트가 수원이 있고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이 있을 때 아시겠지만 미통계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수원에 대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재밌는 건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을 보는 친구들에게. 지금 수원 가운데 수능에서 가장 많은 문항을 차지하는 단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수로그 함수입니다. 자, 지수, 로그 함수까지 포함하면 무려 문항수가 7문항입니다. 그러면 뭐 극적인 표현을 하면 이것만 공부해도 그렇죠. 본인이 맞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열이 5개고 행렬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단원을 힘쓰지 마시고 한 두 단원을 정확히 정리해서 거기서 한 10개, 12개 중에 절반 이상을 맞춰내겠다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수포자가 아니고 첫 번째 그 그래픽의 친구처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본인의 성적을 높여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언어의 포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반영비율이 적다는 거를 거꾸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언어를 자연계 아이들은 잘 보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고 반영비율이 적다는 걸 보는데 가만히 보시면 동의 조건의 대학에서 어떤 대학은 언어를 보고 어떤 대학은 언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들의 흐름은 당연히 언어를 보지 않는 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경쟁률의 차이가 크겠죠. 하기 때문에 실제 대학을 간다는 것은 경쟁률을 피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몇 점을 더 따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처음에 조언한 문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문항수가 많은 비문학 파트나 산문문학에서 승부를 보셔갖고 등급을 한두 개 올려갖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다시 말해 언수에탄 모두를 이용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가장 최적의 대학을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효율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지레 포기하지 말고 과목을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네요. 공부를 그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그 수학과 관련된 건데요. 그 수학에 대해서 그 자연계 학생들은 요 시점에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가형, 나형으로 본다는 건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형에서 나형으로 넘어간다는 건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수학만 넘어오는 줄 아는 수학만 넘어오는 줄 아는데요. 수학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이런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언어, 그다음에 외국어, 과학 탐구의 성적은 좋은데 좋은 친구, 그다음에 언어, 외국어, 과학 탐구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는 상황이 좀 틀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언, 외, 과탐 중에 두 개의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에 들 때 기억하세요. 언, 외, 과탐 수학을 빼고요. 언, 외, 과탐 가운데 두 개의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에 들 경우에는 이 친구는 절대 나형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 이제 두 개의 영역이 한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에 지원을 가능한데요.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부터는 수리 가형이 고정입니다. 수리 가형을 고정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 나형 자체를 허용하는 대학들은 보통 중위권, 중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성적의 패턴을 보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가장 잘 본 언해탐 중에 두 개의 영역의 합이 6 이하다, 7 이하인 친구들은 돌리는 거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다른 과목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돌렸을 때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나형으로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릴 때 무조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형을 봤는데 100분위가 50%였습니다. 근데 나형을 봤더니 100분위가 55였어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의미가 없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나형을 보는 순간 지원하지 못한 대학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가나형을 교차해서 반영하는 대학들 대부분들은 어디에 가형에 뭘 주죠? 가산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가 보통 5%에서 심지어는 15%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나형으로 봤을 때 최소한 15% 이상 올라갈 때 내가 50이었으면 만약 70이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바꾸면 되는 거지만 내가 올렸을 때 가산점을 감점을 당하고도 지원 자체를 검토했을 때 유리함이 있다고 하면 바꾸는 거지 그냥 바꿨을 때는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패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 혹은 지원 가능한 대학의 가나형 교차 허용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의 트렌드인데 아마 이거는 잘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자, 이거는 좀 입시를 해보거나 오히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재수생 아이들은 무릎을 칠 텐데요. 기존에는요, 이거였어요. 만약에 언어, 수학, 가형, 그 다음에 외국어, 과학 탐구가 있는데, 자, 이게 아시죠? 정시 기준으로는 언어 보고, 수학, 가형 보고, 외국어 보고, 과탐을 본 겁니다. 하지만 수시에서는요, 이거죠. 두 개의 영역,
네. 뭐 몇 등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이들은 옛날에 뭐 했냐면 대학들이 2개의 영역 몇 등급이니까 내가 수리 가형을 보지 않아도 네. 나형을 봐도 다른 걸로 때우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자 외국어를 잘하고 탐구를 잘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그냥 나형으로 본 다음에 이 2개를 이용해서 수능 체제를 맞추면 합격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케이스였는데요. 네. 이게 올해부터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수시에서 2개의 영역 2등급을 수학이 아닌 다른 걸로 맞춘다고 해도 응시 자체를 수리 가형으로 고정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한양대 에리카가 네. 중위권 대학 중에 바로 그런 케이스에 속하니까 네, 네. 함부로 그런 대학들의 어떤 요강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지 네. 과거의 어떤 틀에 맞춰갖고 내가 수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다가는 나중에 네. 통과해놓고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네.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짜 제대로 효율적으로 네, 공부할 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근데 앞서 그 여름방학 동안 또 그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있어서 네, 네. 일반 전형, 논술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서울소재대학 논술에서 예. 우선 선발이 아니고서는 경쟁률을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들 듣고 있는데요. 수능 등급은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일단 주요 대학 가운데 상위권 대학들은 문과는 언수에 뭐 1등급을 네. 요구하고요. 아니면 네. 언수에 합의 4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이 1등급이 나오거나 수과합 3 혹은 수학, 과학, 외국어 한 4 정도를 요구하니까 굉장히 높은 기준이고요. 그리고 네. 중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언수, heb탐 3개 선택했을 때 한 4나 5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우선 선발에 포함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네, 네, 네. 자, 최근에 오늘 뭐 발표를 했지만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가 이번에 수시 예, 예. 육회 제한하면서 사실 경쟁률이 쭉 떨어졌는데 네. 예, 예. 아마 올해 그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수시 전형 6번 제한이라는 것이 예, 예. 어떻게 성적대별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예. 올해 경쟁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수시나 정시 같은 경우에 전 패턴을 좀 보시면요. 일단 수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이제 횟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네. 쓰고 싶은 걸 쭉 썼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대학 간의 관계를 보시고 경쟁 대학 간의 관계에서 다른 대학보다 다른 대학이 만약에 조건이 까다롭거나 어렵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대학이 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패턴 자체는 쪼개질 거고요. 수시 모집이 비율상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수시에 대한 비중이 는 건 맞지만 어찌됐든 수시 모집을 한다고 해도 100% 다 충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년보다 보통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한 5%나 한 8% 정도가 수시에서 는 거지 실제 는 거지 네네. 숫자 그대로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중하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미충원 등원이 되고 육회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 심지어는 20% 가까이 줄인 대학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대학들의 패턴을 정확히 보신 다음에 늘렸나 줄었나는 객관적으로 자기 위치에 따라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쟁률 하면은 또 전공 적성 적성 검사에서도 이 경쟁률 맞습니다. 참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예, 예. 특히나 영어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름방학 동안 이 전공 적성 검사 영어 시험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전공적성 검사에서 영어가 나오는 대학들은 한양대 에리카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예대 그리고 이제 한 가천대 정도가 있는데요. 영어가 포함된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적성 검사가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IQ 테스트 형태가 많았는데요. 지금 대학들이 보통 적성 검사를 보는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학력을 검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언어랑 수학 중심으로 봤다면 여기 영어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는 수능 체제를 보지 않는 대신에 언어와 수학과 영어를 자체 시험을 통해 뽑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계속 늘어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수능에 대한 준비랑 거의 연계돼 있으니까 네. 의외로 또 근데 회화체 문제가 꽤 많이 나오니까요. 네. 독해도 중요하겠지만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의고사의 듣기 평가에 대한 회화체 어떤 표현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름방학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입시불패 2013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네.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성적 패턴에 따른 공부법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시간 안배.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7-11 전략을 좀 세우셔야겠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말로 홈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자처럼 이번 여름방학을 역전의 기회로 좀 삼아서 수시와 정시에서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남영주 선생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여름방학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서 달인되기 제1탄을 준비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지금 자소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1대1 첨삭 지도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2012년 여름 시민의 방송 TBS가 개편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 수도권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0시에서 9시로 시사 매거진 나우가 보다 일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매거진 나우의 진행을 맡게 된 노정열입니다. 따끈따끈한 수도권 정보와 유용한 생활 정보로 가득한 시사 매거진 나우. 노정열의 독특한 시선과 재치, 또 날카로운 시선을 더하겠습니다. 새롭게 찾아뵙는 고품격 수도권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수도권 투데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예민수의 시시각각, 또 오후 5시부터는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수도권의 뉴스와 생활 정보를 TBS 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 데일리 스포츠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함께 아마추어 생활체육 관련 정보까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 TBS 스포츠 현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낮 12시 유쾌하고 활기찬 스포츠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셋, 서울의 구석구석을 비출 신규 프로그램. 1000만 시민의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8대 서울특별시 의원 114인. 114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서울의 걷기 좋은 길과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걷고 싶은 길. 7월 16일 달라지는 TBS와 함께 시원하고 알찬 여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상호입니다. 가수 제이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TV 광고가 되는 TBS 시민 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가 곧 마감됩니다. 네, 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공모전을 통해서 희망을 이룰지 무척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사연을 TBS TV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7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 사연을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희망 광고는 전액 무료로 제작되고 당선자 사연은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7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사연을 접수해주세요. TBS 시민 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가보면 도저히 우리는 살 공유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결국 둘이 결혼하는구나. 그러게,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거지.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말은 틀립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이 맞습니다. 여야는 려고 해야가 줄어든 말로 불가능의 뜻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이해하려야는 이해하려고 해야, 가려야는 가려고 해야의 줄임말로 뒤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따라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결국 둘이 결혼하는구나. 그러게, 두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거지. tell you about this map, and we're first going to see the exhibition hall, and we'll go out to the Central Prison Building. And 역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어로 이렇게 역사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어요. 외국인하고 같이 친해지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알린 것 같아요. We should be out having fun. He can, maybe. Yes, maybe later. You had fun? Okay. What about kimchi? I think it was a very good explanation. Yeah. I think I still want to learn more, but what you told us was very good. Yeah, it was really helpful. TBS